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 국립 푸시킨 연구소가 올해의 단어로 나슬예지의 헤리티지를 선정했습니다. 푸시킨 연구소는 지금 러시아인은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계승하다, 따르다의 의미를 지닌 나슬예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은 뾰트르 대제 탄생 350주년, 시인이자 문학평론가 주콥스키 탄생 140주년이라면서 위대한 인물들이 남긴 유산들을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시킨 연구소는 2022년에는 국가문화유산에 대한 호소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면서 역사와 기억, 국가유산, 전통에 대한 충성, 국가 정체성, 세대 연속성 같은 개념들이 울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또 정치, 군사 주제와 관련된 단어는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면서 긍정적인 의미와 대중의 지지를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시는 도표는 OECD가 발표한 실질 임금 감소 폭입니다. 1위는 체크 공화국으로 마이너스 8.9%입니다. 그 다음이 스페인, 독일,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의 순입니다. 서로 누가 먼저 망하는지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러시아를 제재하겠다면서 키예프 편을 들지 못해 안달하는 나라들입니다. 소위 서구 선진국들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자국민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과 리투아니아가 황당한 것을 가지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독일이 왜 자국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지 않느냐면서 독일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독일의 올라프 숄츠는 리투아니아 기타나스 나우세다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독일이 리투아니아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전투 여단을 파견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는데 리투아니아는 왜 보내주겠다던 병력 파견에 늑장을 부리고 있냐고 독일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독일은 침략을 받을 경우 돕겠다고 한 것뿐이다. 지금 국경에 가시적인 위협이 없는데 왜 비난을 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주 리투아니아 독일 대사 마티아스 존은 리투아니아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한 명의 병사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폴란드와 연합 왕조였던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에 대해 굉장히 적대적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리투아니아는 타이완과 가까워지면서 중공도 적대시했습니다. 8월에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하자 리투아니아도 의원단을 보내는 등 중공을 자극했습니다. 타이완과 상호 대표처를 개설하자 중공은 여기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무역 관계도 끊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중공과의 교역액은 미미하다면서 계속 중공과 대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공에 대고 자국산 상품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EU를 통해 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편을 들어 중공을 자극하던 리투아니아는 민진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다시 중공에 대해 무역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공은 완강합니다. 자기네들이 무역 관계를 먼저 단절해 놓고 WTO에 제소한다고 하자 콧방귀만 끼고 있습니다. 제소해봐야 1년 이상 걸리는 데다 WTO의 판정은 강제성도 없습니다. 리투아니아는 2014년에도 러시아의 크림 편입에 대응한다면서 자국산 치즈에 러시아 수출을 금했습니다. 나름 러시아에 타격을 준다고 한 방침이었는데 몇 년 지나자 러시아는 자국산 치즈를 만들어냈습니다. 애당초 제재 효과도 없는데 까분 것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타이완에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12월 18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트위터에 승리의 기쁨을 우방국과 공유하고 싶다면서 52개국 국기를 포스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타이완과 홍콩의 깃발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면서 발끈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원래 친중 국가였습니다. 당연히 수교할 때도 타이완의 독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중공에 구소련 시절의 항공모함도 팔고 전투기 엔진 노하우도 넘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중공이 자기네 편을 안 들자 타이완에 접근한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유민주진영이라 중공과 척을 진 게 아닙니다.
중공은 우크라이나에 적십자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공이 러시아와 같은 진영이 되자 우크라이나는 타이완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라다 의원이 타이완을 방문해 키예프 시장에 선물이라면서 권투 글러브까지 선물했습니다. 타이완이 제2의 우크라이나로 변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서방이 러시아를 찌르는 빚으로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킨 것처럼 자국을 겨냥해 미국과 나토가 타이완을 지원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중공은 또 이미 접수한 홍콩까지 내세워 자극하고 있는 데 대해 분개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홍콩 시위 당시 우크라이나 아조프 대원이 등장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패전 위기에 봉착해 남미로 도주할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나온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시의 루카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매체들은 푸틴 대통령이 최후의 카드로 벨라루시에 참전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황당한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온상인 영미권 매체들도 하지 않는 소리를 마구 지어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뜬금없이 니네도 같이 전쟁하자고 권유했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벨라루시를 합병할 것이라는 얘기들은 억측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두 나라는 지향하는 바가 같고 경제 통합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벨라루시는 러시아에 있어서 서부 전선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은 벨라루시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나토와 폴란드의 움직임을 견제하면서 키예프에도 압박을 가하는 차원입니다. 러시아는 벨라루시에 이스칸데르 지대지 미사일과 S-400 방공 미사일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시 공군 조종사를 대상으로 수호이 35 전투기 적응 훈련과 함께 특별한 무기 운용법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벨라루시와 핵을 공유하겠다는 뉘앙스도 풍기고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미국의 핵을 반입해 공유하고 싶다고 한 데 대한 견제 차원입니다. 벨라루시는 러시아의 지원으로 폴란드 국경에 강력한 로켓 포병을 배치했습니다. 사정거리 21km의 BM-21 그라드, 38km의 우라간, 70km의 스메르치, 120km의 토치카 우, 사정거리 300km의 벨라루시산 로켓 폴로네즈, 사정거리 500km의 이스칸데르 등입니다. 각기 40개 포대 정도가 배치됐으니 상당히 강력한 화력입니다. 폴란드가 만약 도발을 하게 되면 넓은 면적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러 가지 단편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젤렌스키가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하자 낸시 펠로시가 그에게 엄청난 아부를 해댔습니다. 호칭부터 His Excellency 카카라고 불렀습니다. 미 의회에 납쳐 주시는 것에 대해 엄청난 존경심을 보낸다고도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자유 투사들은 세계의 강철 같은 의지와 꺾이지 않는 정신을 보여줬다는 등 온갖 칭송을 늘어놨습니다. 젤렌스키가 직접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분쟁 이후 처음입니다. 바이든을 만나 무기를 달라고 조를 게 뻔합니다. 그의 미국 방문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망국을 알리는 듯한 자연현상이 발생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리코프에서는 기대의 우크라이나 국기가 바람에 반으로 찢어졌습니다. 또 이바노 프랑코프스크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통일됐다는 내용의 벽화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 해병대가 Yes sir라는 말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Yes sir가 젠더 중립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전투가 아니라 젠더, LGBTQ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게 요즘 미군의 임무입니다. 이 카툰에서는 군 막사에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본 러시아군이 저것은 미군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다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